고성국 그거 오늘 다루죠. 고성국 관련된 네. 거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덕도 테러 사건 범인 김진성이 고성국과 연락했고 아, 만났다. 진짜요? 고성국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연락만 한 게 아니고. 근데 고성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 끝나고 윤석열이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고성국. 고성국이었어요. 맞아. 내란에 실패하고 이 차후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기자회견하기 전에 통화한 게 고성국이었습니다. 근데 고성국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 명태균 창원지검 검찰 수사기록에서 제가 명태균 카카오톡 SNS 공개했죠. 고성국이 나와요. 이미 대선 경선 2021년 경선 당시에 고성국과 명태균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야, 윤석열이 진짜 미치겠다. 대통령 후보였을 시절부터 극우 유튜버 고성국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과 긴밀하게 지냈고 12.3 내란을 실패하고 그 대책을 상의하는 과정에서도 있었고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한 암살을 네. 했던 살인 미수범과도 만났고 연락했다. 국정원이 지금 이걸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범인 김진성과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만남. 이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이 쌓아올린 단독 범행이라는 모래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통장 잔고 5만 원뿐이었던 평범한 부동산 중개인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적 네트워크의 결과물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진성이 범행 전날 현장 답사 대신 정체불명의 벤츠남을 만나 모텔로 향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자문역인 고성국이 등장했다는 점은 이 사건이 단순한 확증 편향에 빠진 광신도의 돌발 행동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진실의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권력의 은폐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둠 속에 숨겨진 팩트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엄지 모양 버튼을 정중하게 눌러주시면 이 정의로운 움직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성국 그거 오늘 다루죠. 고성국 관련된 네. 거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덕도 네. 테러 사건 맞아요. 범인 김진성이 고성국과 연락했고 아, 만났다. 진짜요? 그 단독 몰랐네. 지금 이걸 네. 몰랐습니까? 보도가 나왔습니까? 보도가 예. 아니고 이게 이제 오늘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아, 오늘 그래요? 브리핑을 했어요. 이게 아, 중요한 진짜예요? 걸 이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판결에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느라고, 여기서 몇 번 예. 말씀드렸는데 가덕도 테러 사건은 제가 뒤늦게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이상한 지점이 많죠. 근데 범인 김진성이 공소장을 제가 구해가지고 이제 쭉 분석을 해봤어요. 오, 분석을 네. 쭉 해보고 했는데 이제 범인 김진성이 2023년 한 4월경부터 범행을 준비했고 본인이 이제 법정에서는 내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가족한테 피해갈까봐 일부러 이혼한 거야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나의 삶을 포기했어. 쟤만 죽이면 돼. 이재명을 못 죽이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 종북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2024년 4월 22일 총선 전까지만 제거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은 이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의 단독 범행이야 의심이 되는데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기소를 했고 김진성은 3심이 끝나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징역형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게 됐을까라는 것들이 중요한데 원래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부동산. 구청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어요? 아, 처음에는 네, 공무원이었어요? 영등포구청 공무원이었어. 진짜예요? 그래요? 16년을 했단 말이에요. 16년을 몰랐네요. 하고 예. 처음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부동산을 했어요. 어. 하다가 갑자기 아무 연고가 없는 충남 아산 배방면으로 간 거야. 내려갔구나. 갔는데 공소장을 보니까 김진성은 당시에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통장에 5만 원, 10만 원 있고 주위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리고 주식 투자에 또 실패해갖고 약 2억 원의 빚이 있었더라고. 빚까지 있고. 수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어요. 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재명을 죽여야겠다고 치밀하게 범행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칼도 자기가 안 샀잖아요. 지인한테 그 외국의 그 군용 칼 지인한테 해외 구매 대행을 시켜가지고 현금으로 샀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데 부동산 나오잖아요. 부동산 옆에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고사목에 머플러를 기억납니다. 감아놓고 칼 찔린.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짓거리를 한 8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고 네. 그냥 내려가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재명을 죽여야겠다고 하면 가덕도 대항 전망대가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기로 했던 대항 전망 그때가 2024년 1월 2일. 그러면 우리가 전날 내가 내일 범행을 저지를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행 답사. 그 현장을 가보죠. 그렇죠. 보통 근데 그 현장을 사전에. 안 가고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가덕도의 그 대항 전망대는 가덕도의 남쪽에 있는데 가덕도의 북쪽에 있는 가덕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벤츠남을 거기서 만난 거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범행이 아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범행 현장을 먼저 가보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모텔로 이동해서 거기서 자고 태연하게 아침에 또 아침밥까지 먹었더라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한 거예요. 전망대로. 야, 그랬구나.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얘가 그렇다면 정말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유튜버에 빠져서 그랬을까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고성국 TV나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방송을 그냥 봤다 보면서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고성국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아, 연락만 한 게 아니고. 네. 근데 고성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 끝나고 윤석열이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고성국. 고성국이었어요. 맞아. 내란에 실패하고 맞아. 이 차후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기자회견하기 전에 통화한 게 고성국이었습니다. 근데 고성국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 명태균 창원지검 검찰 수사 기록에서 제가 명태균 카카오톡 SNS 공개했죠. 네. 거기 고성국이 나와요. 이미 대선 경선 2021년 경선 당시에 고성국과 명태균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오. 한번 보여주시죠. 카카오 네, 제가 그런 자료도 텔레그램 있군요. 메시지 네. 하나 드렸는데 저희가 공개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시지를 보시면 당시에 윤석열이 2021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도리도리. 네. 도리도리 계속 고개를 도리도리에 대해서 해법을 명태균이 제시했다고 윤석열에게 텔레그램을 한 거예요. 제가 고성국 TV에 이걸 다루게 했다. 도리도리는 부동시 때문에 그런 걸로 하자. 라고 하면서 고성국이 기억나. 고성국이 저 네. 방송을 내렸더라고 내가 보도할 때쯤에 어. 내렸는데 거기서 의사가 등장해서 부동시 때문에 초점을 못 맞추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윤석열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의사가 도리도리. 짝씨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저런 조언을 하는데 명태균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고성국한테 연락해서 이 방송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이 뭐라고 의사가 명박사예요?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의사로 등장했던 사람이 명태균이었던 거야. 그냥 저건 조작 방송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야, 윤석열이 진짜 미치겠다. 대통령 후보였을 시절부터 극우 유튜버 고성국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과 긴밀하게 지냈고 12.3 내란을 실패하고 그 대책을 상의하는 과정에서도 있었고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한 암살을 네. 했던 살인 미수범과도 만났고 연락했다. 국정원이 지금 이걸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야, 그런 안 끼는 데가 없네 고성국이.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심각하네. 우스꽝스럽게 웃고 소비할 만한 소재로 고성국을 언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쵸. 뭔가 의혹이 있다면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봉 기자님 설명 쭉 들으면 결국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안 낀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V제로 김건희 그리고 V제로와 함께 반열에 같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고성국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정말 이러면 우리가 뭐 웃고 이걸 뭐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은 아니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세계로 교회 이제 소년부 목사가 뭐 다른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금 나왔잖아요. 출소했죠. 집행유예 네. 받고 나와서 세계로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전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얘기한 것은 책 제목을 패러디한 거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발을 싹 빼요 지금. 나오자마자 네, 한 나오자마자. 얘기가 감옥에서 마치 회개하고 뉘우친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다. 2024년 1월 2일에 김진성의 그 테러가 있고 나서 그때 당시 그 소년부 목사가 설교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재명이 죽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가덕도 테러 사건이 국가공인 테러 1호로 지정이 되고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 수사를 파헤치고 하고 있다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벤치남과 벤치남 김진성 범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동석자가 있었거든요. 전부 다 조사받았습니다. 아, 그 전부 다 지금 재조사 받고 있어요. 야, 지금 빠르게 뭔가 네. 진행되고 있네요. 지금 지난주부터 네.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공교롭게도 소년보 근데 예를 들면 그 벤치남이 지금 세계로 교회 신자인 건 100% 이제 확인이 된 거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측근이라고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벤츠남 측근? 네 벤치남 측근이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걱정된다고 봉 기자님 너무 이렇게 좀 앞서 나가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의혹 제기가 벤치남 형님은 불교 신자라고
원래. 원래 네, 불교신자다. 세계로 교회는 그냥 지인이 가자고 해서 간 거고 뭐야? 갑자기 불교신자라고 하고 범행 당시엔 다니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막상 또 이 범인은 다녔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형님은 벤츠남 형님은 이재명 열혈 지지자라고 뭐야? 아니 뭐야 도대체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이게 사실일 수도 있죠. 근데 측근이라는 사람이 네, 그렇게 측근이면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 연락이 와서 제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너무 뭐 음모론, 뭐 추측성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본인이 여지를 난 게 뭐냐면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직후에 본인의 차량 명의를 바꿔요. 조카로. 친조카랑 명의를 바꿔. 친조카 차를 바꿔. 그랬다가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다시 바꿔.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그 벤츠 차량은 그 벤츠남 그 70대 그 네. 노인이시거든요. 그분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고. 그럼 뭐야? 애초에 내 명의가 아니야. 그러면 내 명의가 아닌데 조카로 바꿨다가 그 조카가 막 항의를 했대. 기자들이 날 찾아온다고. 이것도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네. 다시 또 자기 명의 바꿨다는데 자기 명의를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부분들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 해명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열혈 지지자면 앞으로 이재명 당시의 대표가 부산 가덕도 처음 갔을걸요? 다시 갈 일도 없어요. 그럼 열혈 지지자인데 내가 사는 동네에 내려와. 그럼 내가 가요, 안 가요? 내가 열혈 지지자면 열혈 지지자면 있을 가고 수 있죠. 안, 네. 안 갑니다. 안 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고 마침 세계로 교회가 또 그쪽에 있고 소년보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사는 뭐 이런 설교를 하고 극단적인 이재명에 네. 대해서 진짜 너무 사실은 정광훈보다 훨씬 심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갑자기 소년보가 감옥 갔다 오더니 그것은 패러디였다. 이 상황입니다. 김진성이 고성국을 만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팬미팅이 아닙니다. 고성국이 누구입니까? 대선 경선 시절 명태균과 짜고 윤석열의 도리도리 습관을 부동시 때문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세팍해준 인물입니다. 심지어 계엄 선포 실패 직후 윤석열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대책을 논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거물급 인사가 빚더미에 앉아 살인을 계획하던 김진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니요. 이건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있는 형국입니다. 김진성의 행적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범행 전날 가덕도 남쪽의 전망대를 가는 대신 북쪽 행정복지센터에서 벤츠남을 만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벤츠남이라는 인물은 세계로 교회 신자이면서 동시에 본인이 이재명 열혈 지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열혈 지지자가 자기 동네에 온 지도자를 보러 가지도 않고 범인과 숙식을 함께 한다니요.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는데 그 고양이가 알고 보니 채식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꼴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구나 이 벤츠남은 사건 직후 조카 명의로 차량 번호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로 의심되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도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며 독서를 퍼붓더니 국정원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자마자 그건 그냥 책 제목 패러디였다며 발을 뺍니다. 꼬리 자르기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냥 딱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건 미친 광신도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과 연결된 증오의 생태계가 낳은 비극적인 기획 테러라고 말입니다. 정체를 숨기고 있는 벤츠남과 고성국의 연결고리에 대해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이 더해질 때 진실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